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화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미국 지금 대선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이 지금 후보로 세웠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런 분도 좀 살펴보고 경합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한인 유권자의 정치 참여 운동을 벌이고 계시는 민주 참여 포럼, 영어로는 K-PAC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광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근데 일단 최광철 대표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의 부의장을 하셨었죠, 미주에서. 예, 미주 부의장.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넘어간 뒤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석동현 윤석열 대통령의 친한 분이죠. 그분이 네. 민주평통 사무처장인가요, 총장인가요? 그걸 사무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된죠. 예. 그리고 최광철 당시 부의장을 쫓아냈죠. 그렇게 예.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직무 예. 정지를 시켰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해임까지 시켰는데 해임까지. 예. 그 이유가 이제 워싱턴에서 대규모로 한반도 평화를 예. 위한 컨퍼런스를 열었다는 것이 이제 주된 이유였지요. 예. 아니 근데 민주평통이 하는 일이 한반도 평화에 예. 관련된 일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평화통일하자 이런 운동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은 보수 진보를 아우러서 예. 정권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그렇죠. 헌법 기구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보수 진보 정권 예.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그 어떠한 임기라든가 예. 또는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라는 어떤 보편 가치를 위해서 일했던 단체였습니다. 예. 근데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예. 결국 이제 해임까지 시켰다. 그건 예.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이제 법에 없는 직권남용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초로 예. 해외 동포들이 70명이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또한 석동현 처장은 그때 자기는 그런 예. 일이 없다. 그래서 민주평통의 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이제 각 지역별로 저도 미주 부의장, 서울 부의장, 경기 부의장이 있듯이 예. 그 부의장의 이제 책임자가 수석 부의장이 있는데 네. 현재 김관용 수석 부의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주도했다. 그래서 이제 피의자 적시를 이제 김관용으로 이제 했는데 경찰에서 무혐의, 또 검찰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무혐의. 예, 그래서 그렇지만 예. 그 직권남용 범죄 행위가 7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는 이유가 작동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대표님이 미국에서 활동은 또 어떤 활동들이 주로 있으셨죠? 그러니까 민주평통 부의장 하시기 전이든 후든 쭉 네. 제가 알기로 평화적인 남북 통일 관련해서 미국에서 쭉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활동들을 좀 하셨습니까?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을 임명된 것은 예. 저희가 한 8년 전부터 미국의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라는 보편 가치로 예. 미주 한인의 정치력 향상을 꾀하고 예. 또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또 미 의회와 미 주류 사회에 알리는 그러한 시민 유권자 운동을 했었습니다. 시민 유권자. 예, 그래서 현재 회원이 한 1,000여 명 되고요. 아, 그렇군요. 이사가 30명이 있고 예. 임원이 또 지역 대표가 한 60명 정도 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이제 조직으로 컸는데 예. 이것은 저희가 지향하는 건 보수 진보를 지향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 평화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누구나 함께 일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명이다.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아마도 저희가 지향했던 것이 이제 거기에서 종전선언, 또 평화조약, 또 북미 간의 뭐라 그럴까요? 그 외교관계 수립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을 미 연방 의원들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엊그저께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반국가 단체 행위로 이렇게 곡해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는 표현도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을 비판하고 본인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는 사람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새로 임명된 사람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탈북자 출신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떤 자리에 뭐 누구라도 개방해서 공개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민주평통에 이분이 어울리는 분이냐 그런 거는 굉장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 정권 들어선 이후에 민주평통은 굉장히 색깔론, 이념론,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의 보편 가치가 평화와 통일인데 그것과 거리를 굉장히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2만 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임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해외 한 4천 명 정도의 해외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자랑스럽게 이렇게 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영호 그분께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 자리가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실 북한 주민하고 또는 북한 정권하고 또는 각계각층에서 화해하고 또 이렇게 평화롭게 대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평통은 오로지 그 탈북자 이슈에만 이렇게 관심이 가 있고, 제가 듣기에는 전 석동현 처장은 평통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승만 그 기념 사업에 그거에 아주 뭐 포커스를 했던, 그러니 평통항의 활동과는 본연의 취지와는 거리가 굉장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시는 대표님 말씀, 저도 미국에 13년을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지역도 평통 의원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새로 평통 의원이 되는 분들이 소위 이제 뭐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처럼 반공 이데 올리기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임명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대화의 대상에 대해서 물론 북한의 뭐 독재적인 성향 이런 부분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평화로운 통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태도를 보면 평화로운 통일보다는 뭔가 무력에 의한, 그리고 이제 그냥 항복하고 나오라는 식의 이렇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결국 이제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약 하게 되면 무력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힘에 의한 통일을 하게 되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 민주평통은 그 기본 가치가 평화를 위한 담론, 그러니까 한반도에 물론 전 세계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몇 개 국가가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 그렇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 6대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대규모 국가에서 분단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롭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거를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자문을 하라는 것이 평통 자문위원이고, 또 각 현장에서 또 해외 동포들의 또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지역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전 세계의 평화, 또 당신들 거주국의 또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 평통 비판받던 정권의 그러니까 이념적인 호위병이 돼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은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 조야에 있는 정치인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하시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도 하고 또 한인들의 어떤 권리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 미국 조야에서 정치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안보 노선이나 평화 통일에 관련된 노선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따가 뭐 저기 미 대선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겠고, 또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또 교수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독립 정신, 그리고 평화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가끔 이제 미국이 지나치게 국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정책을 외교 정책, 국방 정책을 낼 때 비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지도자들, 예. 정치 지도자들은 향하는 것들은 그 어떤 보편 가치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현재 윤 정부의 이렇게 지나친 이념 편향 그리고 대북 강경적인 입장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행위들이에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부분에서 그쪽에 어떤 본인들이 힘을 받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 내부분에 들어가면 윤석열 정부의 현재 대북 강경 입장들 그리고 지나치게 편향적인 이런 대결 위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된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 사태가 나와서 지금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오늘 한창 시작됐는데 미국에서요? 예, 거기에서도 가장 민주당에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곤 있지만 우려되는 게 2만 명 이상의 그 시위대가 모였어요. 주된 시위자들은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더 이상의 전쟁 그 무기 확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는 시위대인데 이렇듯이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감당하기도 힘든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제3의 전선을 확대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뭐 논의가 너무 길어지겠지만 대북 확성기라든가 B라든가 또 그저께 얘기했던 어떤 나름대로 북진 통일을 짐작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력 통일을 짐작해 하는 그런 발언들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 특히 의회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정부에도 드리고 싶습니다.